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거의 30년이 넘었고, 슬아에는 대학생 딸과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시아버지께서는 일찍 사별하셔서 혼자셨고, 남편은 지극한 효자라서 이날 이때껏 아내 없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한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회계사를 하시다 퇴임한 분이신데 굉장히 점잖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을 싫어하시고 검소하고 능력 있는 그런 멋진 분이셨지요. 시집와 이제까지 자신을 모시고 산 며느리, 저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각별하신 저에게는 친정 아버지나 다름없는 시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효자였고 나름 애처가이기도 했던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성인병이나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걱정했던 것이 오산이었을까요? 어느 날 받은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이 나왔고 반년도 투병하지 못하고 남편은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온 식구들이 슬픔에 잠겨 한동안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닌 적이 있었지요. 그때 좀 제가 추스르게 된 계기가 아이들과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수험생이었던 아이들과 자식을 잃은 시아버지.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 제가 언제까지고 주저앉아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이를 악물고 정신 차리고 일상을 회복해 나갔었지요. 그렇게 추스르고 여태까지 아이들과 시아버지와 한 집에서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했을 때 주변에선 이제 그만 시아버지와 분가해서 살아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저도 시아버지도 심지어 아이들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지요. 저희들 아빠와 붕어빵으로 모습과 성격이 닮은 할아버지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잘 따랐고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그 빈 자리를 할아버지를 통해서 더 채우는 것이 엄마인 제 눈에는 여실히 보이더군요. 게다가 거의 반평생을 시아버지와 한 집에서 기거하다 보니 저 역시 딱히 시아버지와 분가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지요. 나이가 많고 지병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시아버지였기에 제 살뜰한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몇 년 전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아 수술한 뒤 회복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는데 노인대학을 다녀오시던 길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온 식구가 혼비백산해서 응급실에 몰려갔지요. 그렇게 응급수술 뒤 시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아들 아이는 군대를 갔고 딸아이는 대학생이어서 제 앞가림은 하는 나이였기에 저는 따로 간병인을 쓰지 않고 거동이 불편해진 시아버지 병간호를 자처해서 했습니다. 애미야, 건강하게 살다 가야 너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건데 늙음하게 꼭 네 신세를 지고야 마는구나. 애비가 아파서 투병할 때도 네가 고생이 많았는데 나까지 네 신세를 지니 전생에 네가 우리 부자에게 무슨 신세를 져서 네가 이 고생인지 모르겠구나. 병간호하다 간호하는 사람이 몸 축난다는데 밥 잘 챙겨 먹고 너무 힘들면 집에 가서 쉬었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건강도 살피면서 병가도 하렴. 아이고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치료 부지런히 잘 받으면 거동도 좋아지실 수 있고 일상생활 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아이들 아빠도 없는데 큰애 제대하고 둘째까지 대학 졸업하고 2명 다 시집 장가가는 것까지 다 보셔야죠. 그래, 네 말을 들으니 내가 빨리 병이 나아야겠구나. 마누라도 힘든 게 병간호라던데 네가 이렇게 살뜰하게 나를 챙겨주니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마워. 솔직히 나이든 시아버지 병간호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가족처럼 살아온 의리가 있었기에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정말 딸 같은 심정으로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시아버지는 평생 저에게 서운한 말씀을 하시거나 시댁 식구 티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저와 생전에 남편이 부부싸움을 해도 꼭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남편을 혼내고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에 무심한 남편을 다그치며 그런 날에는 저와 남편이
단둘이 외출해서 식사하고 돌아오도록 배려해 주시고 제 생일을 남편보다 먼저 더 좋은 선물로 챙겨주시는 시아버지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셨기에 저는 투병 생활을 하는 시아버지를 절대 모른 척할 수 없었고 기꺼이 간병인을 자처해서 정성껏 간호해드리고 있던 거지요. 사람들은 시아버지 병문안을 오면 "어이구, 사장님은 아내 복은 없드만 며느리복 하나는 타고났네요. 요즘 어느 며느리가 시아버지 병수발을 이렇게 직접 하나요? 한 재산 뚝 떼어준다 해도 병수발 하라면 도망가는 며느리들 태반이라던데 이댁 며느리는 효부가 따로 없네." "그러게 말이오. 내가 사별해서 외롭게 살았는데 저승에서 와이프가 나 걱정돼서 이런 착한 며느리를 삼게 해준 것 같기도 하고, 한 재산 크게 가진 것도 없는 노친네가 며느리한테 이런 대우 받으니 내 생각에도 내가 복 받은 것 같구려." 그렇게 지인들이 병문안을 오면 제 자랑을 하면서 좋아하시던 시아버지셨는데 어느 날 급작스런 심장마비가 오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날이 건강이 호전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악화에 저와 아이들은 많이 절망하고 걱정이 커졌지요. 그렇게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시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던 어느 날 정체불명의 보도 듣도 못했던 할머니 한 분이 병원을 찾아온 겁니다. "할머니는 처음 뵙는 분인데 대체 누구세요?" 나 이댁 양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내 얘기 들은 적 없어?" "네, 죄송하지만 아버님께 할머님 얘기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대도 병문안 온 시아버지 지인을 이렇게 문전박대할 거야? 이 집 며느리 착하다고 소문났던데 그거 다 말짱 헛소문이구만." "죄송해요. 제가 아버님 지인들은 거의 다 얼굴을 알고 있는데 처음 뵙는 분이라 경황이 없어 그랬네요. 어서 오세요. 뭐 음료수나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이 앞에 보니까 유명한 커피 체인점이 하나 있던데 거기서 달달한 커피나 한 잔 사다 주구려. 난 크림인지 뭐식인지 그거 듬뿍 올려져 있는 거 이름이 뭐더라? 카라멜 먹기 뭐식이던데." "카라멜 마끼아또요?" 맞아. 카라멜 마끼아또. 그거 따뜻한 거 한 잔 부탁해. 나이가 드니까 요즘 커피집서 계산하는 방법도 너무 서툴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잘 못 사 먹네. 초면에 이런 부탁하는 거 실례긴 한데 괜찮지?"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동안 저희 아버님 좀 잘 살펴주시고요." "아이고, 이 양반은 걱정하덜 말고 얼른 후딱 탱겨와. 내가 점심을 걸러 그런가 좀 출출한데 빵이나 과자도 같이 사오면 더 고마울 것 같은데." 그렇게 초면에 병원 밖에 카페까지 나가 커피를 사오라는 할머니가 참 이상했지만 시아버지 지인이라니 뭐 별 수 있나요? 나이 어린 게 가끔은 죄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이런 때가 그런 경우다 생각하며 똑같이 경우 없이 행동할 순 없었기에 커피를 사러 저는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와 쿠키를 사다 주니 그 할머니는 쩝쩝 소리까지 내가며 아주 맛있게도 먹더군요. 대부분 병문안을 오는 분들은 병원비에 보태라고 현금을 봉투에 넣어 오시거나 하다못해 음료수나 간식거리라도 사오기 마련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빈손으로 오면서 자기 먹을 걸 사오라는 지인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 옷차림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거의 70은 훌쩍 넘긴 나이가 분명한데도 요란한 색조 화장과 새빨간 립스틱, 딱 달라붙는 상의와 무릎이 드러나는 치마에 굽 높은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죠. 예사롭지 않는 차림새로 봐서 뭐 연예인인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 그러기엔 TV나 뭐 방송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보라색으로 물들인 머리색까지 너무 범상치 않아서 이 할머니는 대체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가 궁금증이 일기까지 했지요. 그렇다고 초면에 무슨 일 하시나 묻기도 애매해서 저는 불편한 시간을 감수하고 있었는데 "실은 이댁 아버님하고 내가 예사 사이가 아니었어. 아버님이 자식 며느리 보기 좀 남사스러워 얘기는 안 했나 본데 솔직히 병원에 아버님이 입원하기 전에는 살림 합쳐 같이 살기로 나하고 단단히 약속까지 했었다고." "네? 저는 아버님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당연하지. 가족들한테 이와 나의 관계는 절대 비밀이었으니까. 그래도 진실은 내가 더 잘 알지. 그쪽이 더 잘 알겠수? 내 네 번째 손가락에 이 금가락지 보여?
이게 당신 시아버지가 결혼하자고 나한테 사준 반지야. 이 금목걸이, 이것도 당신 아버지가 내 생일에 사준 거고. 누가 뭐래도 내가 당신 시아버지 여자야. 그런 줄 알고 앞으로 병간호는 내가 할 테니 그쪽은 집에 들어가서 쉬던지 뭐 다른 일을 하든지 알아서 해.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한참이나 말문이 막히더군요. 어디서 보도 듣도 못했던 이상하고 천박한 할머니 한 명이 등장해서 시아버지 애인이라며 병간호를 자처하다니 신원조회를 탈탈해서 당장 쫓아내고 싶었으나 당장 그럴 경황도 안 되고 또 뭐 해코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가 나서서 병간호를 하겠다는 사람 쫓아내기도 참 애매한 일인 겁니다.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 검증도 안 된 생판 남에게 아버님을 맡기고 있을 수도 없어서 저는 한동안 하는 수 없이 그 이상한 할머니와 시아버지 병간호를 함께 했지요. 할아버지 문병을 온 딸아이와 아들도 생판 처음 보는 할머니를 보고 당황하더군요. 엄마, 저 요상한 할머니는 대체 누구야? 헤어스타일이며 옷 입은 것도 괴상망측하고 대체 누군데 엄마 옆에서 할아버지 간호를 같이 하고 있냐고. 할머니는 누구신데 할아버지 발을 닦아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니들이 평소에 말로만 듣던 경일이 경이구나. 나는 네 할아버지와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기로 한 할머니다. 그니깐 너희들에게도 새할머니라고 할 수 있지. 아이고, 내 새끼들이라 생각하니 그런가 어찌 그렇게 생긴 게 예쁘고 총명하게 생겼니? 이리 와서 인사나 좀 제대로 하렴. 그렇게 갑자기 제 아이들에게도 할머니 행실을 하려 들면서 몇 푼 되지 않는 용돈을 쥐어주며 저 혼자 뭐가 그리 신난지 하하호호거리는 할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벙찐 채 제 눈치를 살피기 급급했고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저런 수준 낮아 보이는 할머니와 여생을 약속했을 리 없다. 눈빛과 표정은 그런 말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저 할머니는 어떻게든 엄마가 조용히 타일러서 돌려보낼 테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학교 잘 다니고 군대에 잘 복귀하라고 말해주었죠. 뭐 제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해줄 말은 그런 말밖에 없는 게 사실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가 20년 넘게 소식 한 자 없던 서방님 내외가 갑자기 기별도 없이 귀국을 해서 병문안을 왔더군요. 서방님은 결혼과 동시에 미국에 가서 안부 전화나 방문 일절 없이 20년 넘는 기간을 살아왔기에 그동안 시아버지 눈밖에 단단히 나 있었지요. 동서가 좀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서방님이 본가에 출입하는 것을 중간에서 교묘하게 차단하는 모양이었어요. 결혼할 때 사실 시아버지가 동서를 조금 반대했었는데 그것에 억하 심정을 가진 건지 결혼과 동시에 거의 의절하고 살아왔던 서방님 부부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심하게 결혼 반대를 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 상대자를 좀 더 차분하고 정숙해 보이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전부였는데 동서가 화가인데 시아버지는 좀 보수적인 분이라 동서의 자유분방한 옷차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암튼 이런 이유로 좀 빈정이 상했는지 결혼과 동시에 일절 시댁걸음을 하지 않는 동서였습니다. 서방님까지 동서를 따라 본가에 연락도 안 하고 생전 방문도 안 하는 퉁에 시아버지는 불효막심한 놈이라 하면서 처음엔 욕도 하고 설득도 해보다가 거의 포기한 채 지내온 세월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서방님 내외는 심지어 제 남편이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아 사람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몇 년 전 시아버지께서 위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을 때 역시 연락을 했음에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식물인간이 된 지금 시점에 급작스레 병문안을 왔다는 게 참 이상하더군요. 솔직히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행동이었지요. 아니, 그쪽은 니시우? 자식은 아들 한 명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전 이댁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는 할머니는 누구세요? 그러는 할머니? 내 참 초면에 말본세하고는. 아, 그 불효막심하기 짝이 없어서 의절하고 산다는 그 미국 가서 사는 아들내미구만. 아버지하고 연근 고산다더니 왜 이제 와서 그 얼굴을 들이밀어? 그 옆에 얼굴 반질반질한 여자가 옆에내야? 아니 할머니, 옆에내라니 말씀이 좀 그렇네요. 저희 아버님 자식이고 며느리라 병원에 있다지만 그쪽은 누구신데 그렇게 줄창 아버님 병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난 그쪽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도 아니야. 이댁 어른 와이프 되는 사람이라고. 어디 새어머니한테 그쪽이니 할머니니 아주 콩가루 집안 나셨구만.
지금 아버님이 식물인간으로 말 못하고 누워있다고 나한테 아무 말이나 함부로 씨부리는 모양인데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알아들어? 제대로 대우받고 싶으면 나한테 함부로 할 생각 마. 어린 것들이 그냥 확. 그렇게 초면에 삿대질까지 해가며 싸움을 벌이는 동서 부부와 할머니였습니다. 그 세 사람은 서로 싸워가면서 갑자기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겠다고 난리들을 피우는 겁니다. 이유야 뻔했지요.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후 유산에 욕심을 내서 저런 소란들을 피우는 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죠. 대놓고 시아버지 사후에 유산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핏대 올리며 말싸움을 하는 게 세 사람이었지요. 아니 어디서 보도 듣도 못했던 여자가 나타나서 아버님 반려자라는 둥 말이 좀 되게 거짓말을 해야 그쪽 말을 믿던지 말던지 하죠. 아니 이게 끝까지 그쪽 깐죽거리면서 말을 하네. 내가 사장님한테 듣기로 의절해서 영 끊어 사는 자식이라고 20년 넘게 아버지 얼굴 한 번 안 보고 그렇게 살았다면서. 왜 사장님이 죽을 때 다 됐다니까 재산 탐내서 한국 오셨어? 걔라는 할머니는 여태껏 가족들에게 소개 한번 제대로 된 적 없으면서 평생 반려자니 뭐니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해요? 아버지 상태 저렇게 된 거 알고 일부러 접근하는 꽃뱀인지 뭔지 알게 뭐야. 아버지 재산 탐내는 사람 그거 당신 아니야? 나야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에 당연히 권리가 있지만 당신이 뭔데 아버지 병간호까지 하는 신용하면서 시커먼 속내를 숨기려고 해. 그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려면 곱게 나이 들어야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다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개수작 부리려는 건지 원. 꽃뺀집 할 거면 좀 젊어하든가. 이게 뭐야 진짜 추하기 짝이 없어. 아니 인연이 터진 주둥아리라고 말 함부로 하네. 못돼 처먹어서 아들하고 아비 사이 갈라놓으려니 자격도 안 되는 게 어디서 훈수질이야. 야,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라 날 꽃뱀 취급이야? 너 인연 늙은 꽃뱀 매운 소나기 맛 좀 한번 봐라. 그러면서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드는 할머니였습니다. 간호원까지 와서 중재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하는 바람에 정말 병원에서 망신살이 제대로 뻗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창피해서 당장 서방님네 부부를 돌려보냈습니다. 이상한 할머니 상대해봐야 덕볼 거 없으니 오늘은 일단 돌아가라 타이르고 분에 못 이겨 씩씩대는 동서와 서방님을 병원 밖으로 나가게 했죠. 저는 이 사태를 더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양쪽 모두 시아버지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한쪽은 안 오던 병문안까지 오고 또 한쪽은 사실혼 관계의 반려자라며 생떼를 부리는 것이 뻔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평생 아버님을 모신 입장에서 아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할머니 같은 분과 여생을 약속할 분이 아니세요. 설령 그렇다 한들 저한테 말씀하시고 상의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아버님이 멀쩡하실 때 이런 방구 할머니에 대한 언지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껏 아버님 지인이고 병간호 하신다기에 그냥 두고 봤는데 더 두고 봤다가는 집안 분란만 일으킬 것 같네요. 집안 망신 그만 시키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사별해서 남편도 없는 게 어디서 며느리 행세야. 네가 아직까지 이 집 며느리라고 착각하고 산다며? 네 남편 저 세상 간 지 5년이 넘었다면서 사장님 곁에서 아버님 하면서 매미처럼 붙어 사는 네 저희는 뭔데? 고상한 척 착한 척 하면서 돈 욕심으로 수작 부리는 건 오히려 너 아니야? 할머니는 저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고래고래 악을 쓰더니 갑자기 가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군요. 눈이 있으면 이거나 똑바로 봐. 사장님하고 나 혼인신고서니까 보이지? 나하고 사장님 부부 관계인 거?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억지 부릴 생각 말고 너도 며느리 놀이 그만하고 네 친정으로 돌아가. 빨리 사장님 곁에서 싹 꺼져버려. 그렇게 소리 지르며 제 앞에 시아버님과의 혼인신고서를 펄럭펄럭 흔드는 할머니였습니다. 너무 기함할 정도로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혀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할머니의 머리채를 그악스럽게 잡아 흔드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식물인간 상태로 미동 없이 누워 계셨던 시아버지의 소나기였습니다. 내 인연, 누가 네 남편이라는 거야? 시아버지는 어느새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침대 옆에 물병이며 가습기 따위를 할머니에게 사정없이 던지며 욕을 한 바가지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들어 누워있다고 아무 소리 안 들리는 줄 알아?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말 못했지만 그쪽이 하는 말, 하는 짓거리 다 보고 듣고 있었어. 이 사기꾼 같은 여편네 같으니라고.
우리 둘이 몇 번 차 마시고 데이트한 걸 가지고 내 마누라 행실하면서 내 며느리를 괴롭혀? 당장 여기서 꺼져. 진짜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할머니는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만 끔뻑끔뻑거리다가 시아버지가 던진 음료수가 온몸에 범벅이 되는 바람에 아주 우스운 꼴을 하고 꽁무니 빼듯 병실 밖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버님하고 외치고 침상으로 다가갔지요. 아버님께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의식을 찾고 회복한 것이 틀림없었죠. 저는 모든 상황을 뒤로한 채 당장 간호사와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로 병실로 들어왔고 혈압을 재고 이것저것 검사가 이루어지고 뇌사가 아니라 식물인간 상태였기에 회복이 가능한 거라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여러 가지 검진 끝에 시아버님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거라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병이 있고 연로한 탓에 언제 또 잘못되실지 모르니 정말 조심하게 생활하면서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몇 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아버님인데 이번엔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었다며 항암 치료도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의식을 차리고 거동이 가능하게 된 시아버님은 퇴원을 원하셨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병원에서 뭐라 한들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저 망조든 꽃뱀 할멈도 그렇고 둘째 놈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번쩍 정신이 든 순간에 다 정리하고 하직하든지 해야지. 안 그랬다간 너랑 네 애들 미래까지 저 못된 족속들이 좀 먹겠다. 내가 죽어도 그 꼴은 못 본다. 절대 못 봐. 그렇게 병원 생활을 더는 이어가기 싫어하는 아버님이셨기에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개월 병원 생활을 하느라 저 역시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긴 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아버님이셨기에 멀쩡한 정신으로 투병하기에는 병원보다 집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군요. 그 사이에 딸아이는 방학을 맞았고 아들 아이도 군대에서 제대를 하는 바람에 아버님 병간호를 도와줄 일손도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퇴원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여생을 냄새나고 불편한 병원 말고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길 희망하는 아버님이 이해가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버님이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간병인 서비스도 받으면서 아버님을 케어했습니다. 저의 딸아이가 애교가 좋고 입담이 좋아 할아버지 말벗을 해드리고 아들 아이는 할아버지 목욕도 도와드리고 좋아하는 축구 경기도 같이 곁에서 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들을 보냈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자마자 아버님께서 서둘러 처리하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버님께서는 그 꽃뱀 할머니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고 또 아버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쳐서 경찰에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사실 그 할머니와 아버님은 노인대학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아예 아무 관계 아닌 사이는 아니었고 친구처럼 잘 알고 지내다가 사이가 제법 가까워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그 즈음에서 아버님에게 살림을 합치자 혼인신고하자 뭐 그런 말을 꺼냈는데 아버님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그 후에 아버님은 그 할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일부러 연락도 하지 않고 일절 만나지도 않고 지내왔는데 그 사이에 아버님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그러다 식물인간이 되신 거였죠. 노인대학에 다니는 다른 아버님 친구분들을 통해서 그 할머니는 시아버지가 식물인간 상태라는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와서 아버님의 반려자 행세를 했던 거죠.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더 기함할 만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니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애초에 철저하게 계획한 것이더군요. 의식이 없는 시아버지 인감을 이용해서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저희 가족들의 상속 포기서까지 몰래 작성하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사기와 금품, 갈취로 전과가 3범인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임이 드러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런 질 떨어지고 이상한 여자와 한때지만 정을 나누고 친구처럼 지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늙음하게 참 품위 있게 나이 들고 죽는 순간까지 신사처럼 살고 싶은 게 내 소원이었다만 이상한 저런 꽃뱀 할망구를 만나 내 인생 마지막을 망치고
하나뿐인 며느리인 너한테까지 못 볼 꼴을 보여서 정말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구나. 하마터면 평생 일군 소중한 재산까지 저 미친 할망구한테 뺏길 뻔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위기를 넘긴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께서 잘못하신 것도 없고 실수하신 것도 하나 없어요. 노인대학 다니시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듣기론 거기서 괜찮은 분 만나서 여생을 재미나게 사시는 분들도 많다던데 아버님은 운이 안 좋아 그런 이상한 분을 잠깐 만나신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아버님을 그렇게 달래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고 매일 운동도 조금씩 시켜드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면서 동서내외가 정말이지 몇십 년 만에 아버님을 찾아왔더군요. 내가 위암 수술을 받을 때도 심지어 네 형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이제 얼굴을 들이미냐? 아버님 몸 회복되셨다길래 저희도 이제 그만 미국 들어가 보려고요. 아버님,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무슨 말이길래?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아버님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간 집안에 얼마나 커다란 분란이 있었습니까? 하마터면 그 꽃뱀 할머니에게 아버님 재산이 홀라당 다 넘어가 버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의식도 찾고 건강 회복하신 김에 아버지 재산 빨리 정리 좀 하시는 게 어때요? 솔직히 저희도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호의호식한 것도 아니고 말씀은 못 드렸지만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이 대학 공부도 시키려니 미국이 학비가 비싸서 제 월급으로 정말 감당이 힘들 정도예요. 그 애가 공부를 잘하니? 네, 제법 하는 편이에요. 특출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는 장사하고 싶다 어쩐다 말하지만 그래도 대학은 보내야 하잖아요. 듣자 하니 공부에 별 뜻도 없는 애 같은데 그렇게 무리해서 공부시켜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러니? 네? 딱히 공부에 뜻도 없는 애를 무리해서 공부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게다가 그런 말들을 하던데 재능 없는 사람이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공부라고 말이다. 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그런 얘기들 하는 거 심심치 않게 들어서 알고 있다. 돈이 없으면 대학을 안 보내면 될 거 아니냐.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남도 아니고 피가 섞인 손주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인정 없고 매정하실 거 아닙니까? 너 지금 애비한테 인정 없다 매정하다 말했니? 아무리 내로남불이라지만 니들 부부는 정말 정도가 심하구나. 손주라지만 내가 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나 있더냐? 그 애가 태어났을 때 내가 미국을 가려 했지만 그마저도 완강하게 거절했던 것은 너와 네 아내다. 아버지와 왕래하지 않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내가 식물인가 됐다는 소식 듣고 급히 귀국한 저희가 뭐야? 니들 자식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니? 아니 아버님, 아무리 그간 쌓인 게 많으시다지만 어찌 자식에게 그런 모진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아버지. 그동안 못 찾아뵌 건 정말 저희도 죄송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어차피 상속해서 분할해 주실 유산인데 그거 생전에 좀 미리 정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나와는 연 끊고 살겠다고 한 건 니들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더냐? 난 너희들이 그렇게 연 끊자 선언한 후로 네 형과 형수만을 자식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 그 말 딱 맞는 말이더구나. 네 형과 형수는 다 커서 결혼을 한 후에도 품 안의 자식을 자처하면서 아들 노릇 며느리 노릇 평생을 해왔다. 나도 아버지이기 전에 자식으로 산 세월이 길기에 품 안의 자식 노릇 길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 이젠 내가 너희들 아비 노릇 더는 하기가 싫구나. 니들 입으로 영 근처했으니 남은 생도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대로 살아. 니들 아이 첫 학기 등록금은 할아비 된 도의로 송금해 주마. 그 이상 너희들에게 돌아갈 내 재산은 없으니 더 긴 말 말고 미국으로 돌아가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시아버지셨습니다. 동서는 눈물까지 펑펑 흘리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솔직히 아주버님 돌아가신 마당에 아버님 댁에 계속 들러붙어 사는 이유, 형님도 순수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버님 재산 탐내는 건 저희 부부나 형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아버님은 계속 형님만 싸고 도는 건데요? 왜? 솔직히 형수님은 친정도 먹고 살만하고 형님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도 꽤 된다면서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버지 재산은 저희한테 양보하셔도 사는데 지장 없을 건데 그렇게 욕심을 부려야 시원하세요? 두 분 다 말씀 한번 잘하시네요. 두 분 아시다시피 저는 아버님 재산 아니어도 굳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제 노후 정도는 제 힘으로 처리할 정도는 되지요. 그런데도 아버님 모시고 여태 이러고 사는 건 돈 욕심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요? 전 아버님이 재산 상속 하나도 안 해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앞가림 할 정도는 재산이 있고 아이들도 다 커서 지들 앞가림 지들 스스로 할 거라는 믿음도 있고요. 평생 가족처럼 아버님과 살아왔기에 투병하시는 마지막을 가족 간 도의로 지켜드리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아플 때 같이 곁에 있어주고 간호해주고 그런 거 아닌가요? 끝까지 잘난 척, 혼자만 착한 척이시네요. 그래봤자 제 눈엔 아버님 재산 욕심나서 입안에 혀처럼 구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가식 좀 그만 떠시라고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아버지께서 밖으로 나오시더군요. 분기탱천한 모습으로 동서와 서방님을 노려보시는데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이구나. 네가 평생 불효막심하게 살다가 늙은 시합이 죽을 때 돼서 재산 상속받으려고 몇십 년 만에 얼굴 들이미니까 네 형님도 그런 여자로 보이더냐? 내 재산은 니들 1원도 안 줄 테니 그리 알아. 내 모든 재산은 내 큰며느리한테 상속할 거다. 너희 아이 첫 대학 등록금 그거라도 받고 싶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니들 둘 다 정말 꼴 보기도 싫어. 당장 나가! 그렇게 동선의 부부가 사들고 온 홍삼 선물 세트까지 패대기치며 동서와 서방님을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시아버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한동안 우라를 사귀지 못하시더니 다음날 바로 유산 정리에 발 뻗고 나서시더군요. 넋놓고 있다가 정말 자식 같지도 않는 것들한테 소중한 재산을 넘겨주게 생겼다면서 아버님의 재산 정리를 마무리 지으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거주하는 다세대 빌라 건물이 아버님 소유이신데 일단 이 빌라 건물을 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집세에 들어오는 것으로 말년에 생활비도 하고 아이들 결혼도 시키라면서 그렇게 빌라 건물을 저한테 넘겨주셨지요. 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서방님네 내외가 사는 게 힘들어 보이니 그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간곡하게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시아버지 뜻이 강건하셔서 뭐 제 입장에서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이것으로도 직성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아버님께서는 경기도의 땅과 수원에 있는 상가 매장까지 저희 아이들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주시곤 정말 10원 한 푼도 서방님네 부부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알고 서방님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서 시아버지에게 애걸복걸 매달리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으나 시아버지께서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방님을 미국으로 돌려보내시더라고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지만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처가에 엎어져서 평생을 산 너다. 듣자하니 처가 식구들과는 바로 옆집에 살며 친부모처럼 잘 모시고 살았다며 나와의 인연을 정리한 것은 애초에 너의 선택이었다.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너도 네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남은 생은 살도록 해. 너와 네 처는 아직 젊고 갈 길이 구말리니 니들 앞길은 니들이 개척하면서 살아라. 나는 남은 내 여생을 평생 한 집에서 부대에 끼며 산 큰 며느리와 손주들과 평화롭게 보내고 싶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마렴. 그렇게 칼같이 서방님을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원체 성미가 대쪽 같고 한번 아니다 싶으면 돌아보지 않는 성미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매정하게 서방님을 보내는 데에는 저도 조금 놀랐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고 그런 굳건함이 있었기에 회계사 일을 하실 때도 능력을 인정받아 규모 있는 회계 법인을 수십 년 안정적으로 끌어오신 거겠지요. 결단력과 뒤돌아보지 않는 칼같은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테고 그런 성정이 자식들에게까지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재산 정리를 그렇게 끝내시더니 반년 정도를 더 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간암 판정으로 인해 항암 치료도 같이 받으시느라 체중도 많이 줄고 힘들어 하셨지요. 그래도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집에서 투병할 수 있어 좋다고 복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에는 다행히 딸아이도 아들아이도
모두 집에 있었고 그날따라 갑자기 좀 컨디션이 회복된 아버님께서 오랜만에 죽 대신 밥이 잡수고 싶다 하여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지요. 아버님께서는 평소 아들아이와 함께 축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이날도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손주 녀석과 밤 늦게까지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를 보시다 소파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끝나갈 무렵 소파에서 잠든 줄 알았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엄마 당장 나와봐. 할아버지가 숨을 안 쉬시는 것 같다는 아들 아이의 울음 섞인 고함에 잠들어 있던 나와 딸아이가 깨어나 거실로 나왔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지요. 당장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로 아버님을 모셨지만 병원에서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네요. 그래도 돌아가시는 순간의 표정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셔서 저나 아이들이나 다행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벌써 일주기를 맞았네요. 저와 아이들은 여전히 아버님과 살던 빌라 꼭대기층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께 재산을 상속받아 다세대 빌라의 건물주가 되어버렸네요.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며 사람들 워너비가 건물주라는데 저는 평생 현모양처로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말년에 건물주가 되었다며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소리들을 많이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가만 보니까 엄마처럼 현모양처로 사는 거 그거 진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나 선배 언니들 결혼해서 사는 거 보면 진짜 살림이니 육아니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 난 솔직히 엄마처럼 내 모든 꿈을 다 접고 가정에 올인해서 평생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그렇게 살 자신이 1도 없거든요. 사람들은 할아버지한테 엄마가 재산 받은 거 가지고 마치 무임승차로 대단한 대가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엄마는 엄마 인생을 평생 우리 집안에 헌신한 대가를 그냥 정당하게 받은 것뿐이야. 할아버지도 그걸 아시는 분이니까 손주인 우리도 아니고 엄마한테 재산을 상속하신 걸 거고, 그치? 저는 툭하면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면서 말끝마다 비혼주의임을 선언하던 딸이 그런 말을 해주니까 솔직히 좀 으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병간호다 뭐다 힘든 일도 많았고 꽃뱀 할머니 사건을 비롯해서 시끄러운 일을 겪다 보니 한동안 무심했지만 솔직히 제가 갱년기 우울증이 아주 심했거든요. 소시적 제 꿈이 멋진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가정에 파묻혀 사느라 그런 꿈 따위 다 잊고 지냈고 갱년기가 오면서 나는 뭘 보고 살았나 그런 회의감이 들며 많이 힘들었지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시며 그런 우울에 빠질 경황이 없었지만요. 아버님 일주기 제사를 마치고 저도 제가 하고 싶던 일을 뒤늦게나마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와서 전문 인테리어 업자가 되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소일 삼아 페인트 칠하는 일부터 배우기로 했어요. 남들은 먹고 사는데 걱정도 없는 사람이 왜 하필 힘들게 페인트 칠하는 일을 하려고 하냐면서 말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예전부터 뭔가 집을 수리하고 꾸미고 하는 일을 꼭 해보고 싶었답니다.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제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시기가 되었고 아버님마저 돌아가신 마당에 제가 종일 집에서 딱히 소일거리 할 일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한동안 그렇게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다 더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인력 소개소에 무턱대고 찾아가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 페인트 칠하는 일부터 한번 해볼 수 있느냐 물었더니 처음엔 좀 이상하게 저를 보더군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페인트 칠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엔 일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나날이 적응이 되면서 벌이도 쏠쏠하고 재미나게 사는 요즘입니다. 페인트 칠하는 일, 벽지 바르는 일, 자잘한 마감 공사 같은 업무 등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배워나갈 생각입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제가 죽기 전에는 인테리어 업자로 멋지게 일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배우고 하루라도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저는 요즘 안 하던 운동도 새로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살림에 치여 사느라 운동을 다닐 여력도 잘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남편도 사별하고 시아버지도 일찍 떠나보냈지만 남는 시간 꿋꿋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다짐해봅니다.
시아버님의 배려로 현실적으론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고 이건 정말 큰 행운인 것도 사실입니다. 흥청망청 쓸 수준의 재력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제 노후나 아이들 결혼 자금이 안정적으로 준비된 것만 해도 너무 큰 행운이지요. 저와 아이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시아버님이 아주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 솔직히 재산이나 돈을 바래서 평생 아버님을 모시고 산 것은 아니지만 말년에 시아버지 덕분에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아버지 일주기 제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저는 유럽으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살아생전 시아버지께서도 여행을 아주 좋아하셔서 한 10년 전쯤 온 가족이 함께 떠났던 프라하로 다시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리 곳곳과 명소들, 식당들을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남편과 시아버지와 관련된 추억들이 아주 많이 생각나더군요. 살아생전 아빠와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아이들도 즐거워했다 눈시울을 붉혔다가 그렇게 먼저 이 세상을 떠나버린 두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시간들을 아이들과 실컷 보내다가 돌아왔지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아이들은 직장으로 출근하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아침 청소를 하고 있자니 좀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얼른 청소를 마무리하고 페인트 일을 해야 해서 바쁘게 집을 떠나봅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현모양처라고 나름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남은 인생도 뭔가 다른 쪽으로 칭찬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현모양처 대신 인간 방명자, 내가 원했던 일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 약간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페인트 칠 하나 기막히게 하는 할머니였지. 그런 소리 들으며 내 여생을 마무리하게 된다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저 스스로 칭찬해주면 되니까 스트레스는 너무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칭찬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